안녕하세요. 하루 이 시간 여러분을 힐링시켜드릴 한옥을 사랑하는, 그래서 한옥 목수까지 된 한옥연구가 이상현입니다. 여러분 그 힐링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죠? 네. 또 많이 쓰죠? 네. 예. 근데 이 힐링 시대에 집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집, 편안함, 예. 안식처. 예. 힐링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내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이렇게 같이 머무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힐링 시대에 집을 빼놓고 우리는 힐링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힐링 시대 왜 한옥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썼죠? 모르시나? 비슷한 단어. 테라피. 예, 테라피라는 말 많이 썼죠? 예, 그거는 부분적인 치료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물 테라피하면 물로 물 치료한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힐링이라는 것은 이제 몸만 내가 이게 치료를 받아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마음까지 좀 치료해 나오. 뭐 그런 게 힐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던 뭐 생명이라든지 위로, 정서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옥을 꼭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로, 정서, 생명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옥이 갖고 있는 공간 구성 원리를 가지고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힐링을 받을 수 있는지, 한옥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옛날에는 그 우주에 많이 비교를 했죠. 실제 그래요? 네,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우주에 많이 비교를 했는데 우주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어울려 살죠. 그래서 무생명이 같이 사는 게 우주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거기에 사람만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같이 살고 있었을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하고 같이 살았으면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제일 먼저 같이 살까요? 인간하고? 가축이요?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뭐요? 예, 자연도 좋습니다. 자연은 제가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신과 같이 살았어요, 우리는. 신. 예. 여러분, 성주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성주신이라는 게, 우리는 집 자체를 이제 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어느 정도 짓게 되면, 상냥고사라는 것을 지내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상냥고사거든요. 요게 이제 건물의 제일 위에 있는 부재예요. 마루돌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갖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탁 갖다 올려놓으면 저 순간에 성주신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집 자체를 우리는 신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품속에서 사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렇게 하고, 전체를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부분적으로 또 담당하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신이 삼신이죠. 안방에서 이제 머물면서, 예, 뭐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애를 키워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조왕신. 그리고 화장실에도 있어요. 화장실에 측신.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 그 자리를 잡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았는데, 우리가 신하고 같이 살았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왕신 같은 경우에는 동짓달, 그러니까 12월 한 23일 정도가 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염라대왕한테 고자질을 해요. 이 집의 주인들은 거짓말을 엄청 하고 뭔 잘못을 하고 이런 고자질을 해요. 근데 부엌에 있는 조왕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고자질을 해대면 누가 제일 불안하겠어요? 주부님들이 제일 불안하죠. 엄마, 아내, 그렇죠?
어머니하고 이제 아내가 제일 그 곤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23일 날 조항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2일이 되면 부뚜막에다 조청실을 막 해요, 조청. 그 맛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항신이 그 조청을 먹느라고 거기 딱 늘어붙어서 이제 23일 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설령 올라가도 이게 딱 붙어갖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하고 살았다고 해서 아주 심각하게 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신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경건성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경건성.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집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집이 경건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이제 경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는 뭐 사당 같은 것도 있었죠. 사당 같은 것도 노구해서 우리는 조상신도 이제 섬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여러 그 장소에 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우리 감정이 올라갈 때 막아준 장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집을 지으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건이 되시면 집에다 이렇게 경건한 무언가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그 가족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만 도저히 안 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영정사진이나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감정이 아주 극해질 때 에이 딱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야, 참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더라. 그럼 우린 또 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함께 살았을까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연. 자연이 우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자연이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한옥에 보면 창문이 정말 많아요. 창을 보면 압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딱 나와 있네요. 보면 우리는 이렇게 창이 많잖아요. 창문이라는 건 사람이 다니자고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럼 누가 다녀요? 예,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햇살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특히 남의 집 창문으로 다니시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창문은 자연이 다니는 문이라는 거죠. 근데 한옥은 보시는 것처럼 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창이 얼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담집이에요, 담집. 담집이 뭐냐면 이렇게 벽을 먼저 다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얹어요. 그러면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벽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니까 창을 크게 못 내요. 내도 적게 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뼈대집이죠. 뼈대집. 저렇게 기둥만 있으면 집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창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연이 굉장히 드나들기 좋은 집이더라. 근데 집 구조만 그런 게 아니라 집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한번 얘기를 좀 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옥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하나를 뽑으려면 어딜 꼽으실까요? 지붕이요? 야, 정말 잘하신다, 한옥에 대해서. 네. 근데 10중 8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붕선을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지붕선을 어떻게 잡는 줄 알아요? 만드는 방법. 이걸 대답하셔야 돼요. 결대로요. 어떤 결? 방향이요. 그렇게 정성 들이질 않아요. 우리는. 대충 만들어요. 진짜 대충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주위에서 그 한옥 짓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그럼 양쪽 춘위에 목수가 한 명씩 올라가요. 목수가 한 명씩 올라가서
줄을 이렇게 늘었대요. 그러면 대장 목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봐요. 마당을 안고 이렇게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올려, 내려, 오케이 하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서양 건축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막 설계실에 앉아가지고 수치를 막 따질 거예요. 오, 황금 비율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와서 막 만칠 텐데 우리는 탁 보고 됐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 건축을 하는 사람이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야, 니네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실제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어느 게 합리적인지. 저는 여러분이 좀 동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제 의견에.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순간적으로 그 지붕선을 잡는데 아주 많은 거를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마당을 안 꼽은다고 그랬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마당하고 집하고 어울리는지, 지붕선하고 또 건물하고 어울리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건물 주변에 산이 있으면 산도 보고, 물이 있으면 물도 보고, 들이 있으면 들도 보고, 마을이 있으면 마을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선 하나를 탁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집주인도 어디 안 가요. 지붕선 잡는 날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집주인 와서 같이 봅시다. 그래서 집주인의 취향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 도목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장 목수는 목수 일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륜이 만만치 않아요, 연륜이. 그래서 그걸 자기의 연륜까지 합해서 그 선 하나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잡아내는데 아주 많은 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설계실에서 이렇게 대충 잡는 거하고, 이거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잡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전자가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겁니다.